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대의 성대한 특강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이란 IoT라고 하고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차량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사물 인터넷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 IoT 기기 자동 등록 및 원격 제어, IoT 기기 실내 초기 서비스, 스마트 빌딩 실내 휴먼 카운팅, 비콘 기반 실내 추적 서비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주변 인식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사물 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여러 사물들, 싱스들, 정보 가정기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클라우드의 서버 같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연결된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메인을 살펴보면 사물 인터넷에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빌딩처럼 다양한 도메인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에서 사물 인터넷 IoT가 기반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메인으로 스마트 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액추에이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스마트 도어 락, 시큐리티 시스템, 스마트 에어 컨디셔너, 라이트닝 컨트롤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어플라이언스 컨트롤, 스마트 설머스탯, 온도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베스 어플라이언스, 목욕탕, 욕실에서의 기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지 도어 오프너에서 차고에 대한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가정에 있는 정보 가정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원격에서 제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메인으로 스마트 웨어러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는 안경, 스마트폰, 그 다음에 워치, 신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기기들이 현재 블루투스, 와이파이 여러 가지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화에 센서가 있는데 나이키에서는 스마트 슈즈라고 해가지고 센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것들을 실제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걷고 운동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밴드 또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혈압 또는 여러분의 맥박을 측정을 해서 여러분이 건강한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구글 글래스라고 해서 이 안경에 실제로 안경 유리에 스크린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메일, 검색,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지에도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장, 맥박, 그리고 부정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메인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는 여러 가지
컨베이너 벨트가 있고 그게 로봇들이 있습니다. 로봇 암들이 있고 그래서 물건들이 로봇 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조도 되고 로봇 여기 운전자 없이 로봇 카트를 통해 가지고 물건들을 자동으로 운반을 합니다. 이러한 로봇 카트, 그 다음에 컨베이너 벨트, 로봇 암들이 여기에 있는 관리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로 원격에서 관제 또는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 팩토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로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서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물건들을 운반하는 트럭들이 플리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T맵 그리고 카카오 내비처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실시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패신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버스들이 도착하는 시간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세이프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운전자들에게 사고 없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그림은 하이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가트너라는 서베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림인데요.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퍼사이클은 크게 5가지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는 그 구간들 중에서 두 번째, Peak of Inflated Expectation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이 부풀어진 기대감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기술의 트리거인 도래, 그 다음에 정점인 기대치, 그 다음에 기술이 보면은 기대는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을 때 환멸 단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기술을 개발해서 마지막으로 플래토 오브 프로덕티비티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안정기 단계로 옵니다. 현재 IoT는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피크치에 있고요. 현재 2021년에는 현재 Slope of Enlightenment라는 계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고 향후 많은 제품을 통해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본 그림은 IoT 디바이스의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여기 수평에 있는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은 IoT 디바이스들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90억 개 기계가 존재하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2021년이니까 아마 100억 개 넘는 기계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중에서 차량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사물 인터넷이란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버스, 그리고 자전거, 또한 비행기, 드론, 배 같은 이동체들이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앞에 가는 차가 있고 중간에 여러분의 차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여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무선 통신을 통해서 나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저는 여러분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의 내비게이션 경로를 클라우드에 다 공유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해서 컨젝션이 일어나는 쪽, 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쪽으로 차들이 피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클라우드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에서 톨 컬렉션을 해서 교통 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또한 패신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하거나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드론을 투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긴급 구조 요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카, 스마트 비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카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내외 카메라를 통해서 차의 밖에 대한 도로 환경, 그리고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준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물건들을 스캐닝을 하거나 내 차의 근처에 있는 주변 차량에 대한 거리 측정을 할 때 라이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특히 라이다와 카메라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위치 그리고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운전자, 승객들이 스마트카와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성 센서인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지자계 센서 등의 구축 센서들을 통해서 차량이 일종의 모바일 이동 센서 역할을 함으로써 도로의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차량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차량 컴퓨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통신기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DSRC라는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이라고 차량 통신을 위한 전용 무선 통신 기기인 DSRC, 3G, 4G, LTE, 5G 같은 이동통신망,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랜, WiMAX라고 해서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기종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서 차량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차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서비스를 해서 차가 차량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시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다이그노시스에서 차를 실시간으로 검진을 합니다. 차의 엔진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여러 가지 차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센싱 정보를 차량 클라우드에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서비스를 받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과 그리고 운전자 간의 소통을 무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에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시동 걸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든지 신세계 백화점 갔을 때 주차를 했어요. 주차장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있으면 내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를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차량 간의 소통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 또는 척일을 해서 제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차량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와 차 간의 통신 또는 차와 인프라 시스템 간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와 차 간의 무선 통신인 Infrastructure to Vehicle 해가지고 I2V, 그 다음에 차량 간의 통신 카1, 카2 간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Infrastructure to Vehicle Communication 보면은 차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차량 클라우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클라우드가 그것을 처리를 하고 차가 이동하면서 다음 무선 공유기 쪽으로 가면은 무선 공유기에서 차량 클라우드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입니다. BMW 리서치에서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차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는 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엔티 브레이킹 시스템, 다이내믹 스티어링 컨트롤, 내비게이션 시스템, 레인 센서를 통해서 차는 아쿠아플래닝이라고 미끄러운 지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센싱을 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카2에게 전송을 합니다. 카2는 카1이 센싱한 미끄러운 지점을 전송을 받고 카2의 내비게이터 앱에서 그 지점을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안전하게 그 지점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